네. 네. 그러면 오늘 저희와 함께 배당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주실 한국투자증권의 염동찬 수석연구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연민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시원시원 아침에 좋습니다. 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감기 걸리기 이 정도예요. 이 정도예요. 지금 한 90% 회복한 것 같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별명 염힘찬이시죠? 염힘찬. 네. 네. 자, 배당 정책이 변경이 됩니까? 네. 이거는 사실 정부에서 열심히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바뀐 거에 대해서 제가 시장 돌아다니면서 어느 정도 좀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으세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번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아시는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배당을 많이 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뭐 이거의 원인을 찾아보면은 뭐 1990년대 말에 외환위기, 그러니까 뭐 IMF 사태죠. 이때부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때 외환위기의 문제가 뭐냐라고 할 때 한국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부채 비율을 낮추려면 방법이 두 가지죠. 그렇죠. 부채를 낮추든가 자본을 늘리든가. 그래서 이제 뭐 부채 낮추는 거는 낮추는 거고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기업들한테 배당을 하기보다는 유보금을 좀 쌓아가지고 자본을 좀 늘려라라는 정책을 했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 IMF 사태 외환위기는 한국 기업들의 굉장히 큰 트라우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이제 기업이 또 도산되거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라는 인식 때문에 한국은 일단 그 외환위기 이후에 배당 성향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5년,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5년 전만 하더라도 뭐 OECD 국가 중에서 배당 성향 꼴찌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었죠. 지금은 좀 나아져가지고 네. 꼴찌는 아니고 끝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합니다. 여전히 평균보다는 낮아요. 우리보다 낮은데 어디예요? 뭐 이스라엘 같은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네네. 뭐 이거는 뭐 전쟁 나기 전이긴 하지만 네. 이런 데 있습니다. 어쨌든 뭐 한국 뭐 꼴찌다 이런 오명은 지금 벗어났고요. 그래도 뭐 여전히 낮은 상황이죠. 정부에서 그런데 이제 작년 말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배당 정책을 개선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한국은 지금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은 12월 말에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배당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가 배당 기준일이죠. 네. 그럼 배당 언제 받느냐? 4월 말에 받아요. 네. 배당금 언제 결정되냐? 3월 말에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저희는 한국 주식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데 네. 이건 글로벌 스탠다드랑 완전히 달라요. 뭐 오늘 뭐 아침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이 11월 10일이죠. 오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저희는 뭐 주당 뭐 1달러씩 배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1월 15일에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배당금 받으시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저희는 12월 말에 배당을 얼마 받을지도 모르고 일단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3월 달에 결정된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MSCI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어요. 이건 글로벌 스탠다드랑 다르다.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부에서 올해 1월에 이거를 개선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12월 말에 배당 기준일이랑 주주 기준일이랑 이걸 동일할 필요는 없다. 이거를 분리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정관을 변경해가지고 배당 기준일이 12월 말이 아니라 4월 초가 되도록 변경을 해라라고 가이드라인을 줬고요. 올해 1월 말에 그거를 발표했어요. 2월 말에 상장협에서 이거를 반영해가지고 개정된 표준 정관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관 개정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정황 개정들 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2월 말에 이제 표준 정관이 나오고 3월 달에 개정을 해야 되니까 시차가 별로 없었잖아요. 네. 정관을 변경한 기업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많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기업 기준으로 해서 한 20% 정도. 그러니까 이 20% 정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 기준일이 이미 12월 말이 아니라 4월 초로 바뀐 거죠. 정확하게는 배당 기준일을 12월 말이 아니라 4월 초 언제로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12월 말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결정한 날로 하겠다라고 바꾼 거죠. 음. 최근에 혹시 이 우리은행 이렇게 의류금융지주 실적 발표할 때 뭐 배당 기준일 변경해가지고 4월 초로 배당 기준일 바꿀 수 있다라고 이렇게 실적 발표에서 얘기했던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금융주들이 이렇게 거의 정관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 락을 안 맞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4월 초에 배당 기준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식을 갖고 있는 분이 12월 말까지 예를 들어서 금융주를 갖고 있다가 네. 아이 뭐 배당은 이제 받았으니까 1월 초에 팔아야 되겠네. 네. 그리고 딱 큰일 나네. 팔았어. 그럼 배당 못 받는 받으시죠. 거죠? 그럼 못 받죠. 왜냐하면 배당 기준일이 바뀌었으니까. 오. 지금 12월 그래가지고 말까지 갖고 있는 건 주주총회의 자격을 갖고 있는 맞습니다. 거고. 의결권을 의결권.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을 받는 건 이제 회사가 결정할 문제긴 한데 지금 현재로는 뭐 표준 약관 같은 거는 네네. 한 4월 초쯤 뭐 네, 권장을 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4월 초로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했는데 네. 법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뭐 이렇게 이사회에서 뭐 우리는 4월 초로 배당 기준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우리는 일단 12월 31일로 뭐 여전히 배당 기준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대로 갈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쨌든 가이드라인은 4월 초로 바뀔 거다. 네. 그리고 지금 80% 정도의 기업은 아직 정관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기업들도 내년 3월에는 다 변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정관 변경하면 올해는 12월 결산 12월 배당 기준일로 하고 네, 맞아요. 내년부터는 이제 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지금 과도기에서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기업은 정관 변경했고 어떤 기업은 정관 변경 안 했고 그리고 배당 기준일이 예전에는 12월 말에 이렇게 하루로 다 몰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기업별로 다 다르고 굉장히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은 혼재돼 있는 네.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내년 초까지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융주들처럼 약간 좀 많이 바꾼 쪽에서는 내년 3월 말에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그럴 수 있죠. 그 있겠네요. 기업별로 보면은 그럴 수 네. 있어요. 뭐 이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배당 기준일이 하루에 다 몰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배당락을 좀 세게 맞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네. 지금 제가 이론 배당락 계산해 보면은 네. 그 작년 배당금을 올해 그대로 준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론 배당락이 한 1.5% 정도예요. 네. 그러면은 올해 12월 말에 뭐 연말 뭐 하루 쉬고 그 전전날 하면은 그때가 배당락인데 그때 기본적으로 1.5% 떨어져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뭐 이론 배당락값만큼 떨어지진 않고 한 그거의 뭐 절반에서 뭐 80% 정도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마이너스 1% 정도 떨어져서 시작을 하겠죠. 네네. 어쨌든 이 배당락 효과가 올해는 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은 일부 기업들이 정관을 변경해서 배당락을 12월 말에 맞는 게 아니라 4월 초에 나눠서 맞으니까요. 계산해 보면은 아까 제가 이론 배당락이 1.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정관 변경한 기업들의 비중이 한 0.7% 포인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올해는 배당락이 1.5%가 아니라 한 0.8%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20%밖에 안 되는데 대기업들이 바꿨나 보군요. 보니까. 이제 한국 기업들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어디가 제일 높냐라고 하면 금융주들입니다. 그런데 금융주들이 많이 금융주들이 거의 다 바꿨어요. 혹시 금융주들은 정부 정책이 좀 그렇죠. 해야 되니까. 네, 이제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렇게 잘 그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는데 이거 화면 비춰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첫 번째 차트 보시겠어요? 이게 10개 섹터별로 정관 변경한 기업 비중인데 하나가 이상하게 높죠? 저게 금융주입니다. 금융주는 거의 뭐 한 46%가 정관을 변경한 상황이고요. 금융주 중에서도 금융지주랑 은행은 거의 다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은행 말고 보험이랑 증권 같은 업체들이 이 정관 변경 안 한 상태라고 보시면 정관 돼요. 변경은 지금부터 12월까지도 할 수는 있죠. 이론상으로는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임시주주총회를 이렇게 소집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임시주주총회를 이거 하나 때문에 할 가능성은 그렇겠네. 좀 크지 않다라는 게 제 주총사항이니까. 생각입니다. 네네. 오케이. 어차피 뭐 이게 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정부에서 좀 더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으면은 그랬을 수도 있는데
뭐 주주총회까지 지금 한 4개월 남았는데 굳이 이거를 임시 주주총회 네네네. 이것 때문에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나 뭐 이런 금융회사도 안 한 데들도 그것도 희한하다. 네. 작년 주총 때도 웬만하면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또 생각을 해보시면은 2월 말에 표준 정관 나왔고 이제 주주총회 이제 한 달 전이면은 미리 뭐 이렇게 주주총회 안건 이런 거 다 써가지고 보내고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이게 쉽지 않죠. 시간적 여유가 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때 바꾼 기업들은 정말 정부 가이드라인을 잘 듣는 기업들이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가이드라인대로 정부에서 얘기하는 4월 초로 배당 기준일을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좀 의외의 기업이 좀 있었는데 네. 이거 기업 이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상장협에서 공시한 거니까요. 네. 하나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배당 기준일을 바꿨는데 정부 가이드라인이 4월 초였거든요. 네. 3월 7일로 날짜를 정해놨어요. 이게 보통 이사회에서 결정한 날에 배당 지급일로 하겠다라는 걸로 거의 대부분 바꿨는데 아니, 주총일은 3월 말이고 3월 말이고 이제 배당 기준일은 3월 7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 그럼 뭐 12월 말에 하나 뭐 큰 차이 없는 거 뭐 아니에요? 어쨌든 기업 실적 발표랑 뭐 주주총회 근처 이 정도로 이렇게 했으니까 어쨌든 12월 말보다 3개월 늦춰진 거는 맞죠. 그런 특이한 기업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배당 기준일이 12월 말에 몰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배당락이 세게 맞는 효과도 있었는데 그거는 줄어들겠네요. 분산되게 됐다라는 거고 어려워진 거는 예전에는 배당 기준일은 다 알고 있었고 배당금을 몰랐는데 이제는 배당금은 알고 투자할 수 있는데 배당 기준일이 언제인지를 기업별로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네. 이렇게 좀 배당주 투자하는 이 접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요. 내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과도기에서 어떤 기업은 어떻게 합격하고 이게 다 체크해야 되는 그러니까 본인이 상황이다. 갖고 있는 것들은 좀 체크해둬야 되겠나 말이에요. 네네. 정프로가 10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는 정관 변경을 한 기업들도 있을 테니까 요거 배당락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되고 넘어가는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다 체크하셔야 되겠네요. 내년 3월에 주총 시즌에는 많이 바꾸겠네요. 어쨌든 어유 기업들이. 거의 다 바꾸겠죠. 거의 다 쪽으로. 네, 저는 다 바꿀 거라고 아,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정부에서 드라이브 거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까지 미루는 기업들 없진 않겠죠.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없을 거다. 거의 다 바꿀 거다 내년에.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러면 배당락일이 대체로 한 4월 초쯤으로 많이 상당수는 몰리고 그다음에 뭐 회사별로 네네. 약간 좀 나뉘고 뭐 그렇죠. 이렇게 뭐 돼 있군요. 3월 초로 이렇게 날짜를 바꾸는 기업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좀 12월 말에서 배당 받는 시즌이랑 그 배당금 결정되는 시즌이랑 이 숫자가 좀 줄어들면서 네. 우리도 선진국처럼 비슷하게 이제 배당을 지급하게 됐다. 이게 이거는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당연히 좋죠. 아, 그래요? 배당 얼마 받을지도 모르고 배당주 투자할지 말아야 될지 결정했어야 됐는데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12월 말에 주식 사가지고 4월 달에 배당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이 참 보면 신뢰 사회야. 아니 배당은 결정도 안 돼 배당락은 해버려. 네네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 거니까. 얼마나 머리 아파요. 이거 배당락 얼마 받을지도 모르는데 배당을 보통 주총에서 결정하니까 네 맞아요. 3월 말에 저 결정. 그때 결정하는데 미리 대충 얼마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 예년에 빠져나가는 얼마였으니까. 네, 그렇죠. 이제 작년만큼은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는데 네. 주주총회에서 뭐 이사회에서 실적 안 나서. 연사위원이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배당락을 했어. 네. 근데 배당이 없었던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덜 주는 경우가 있긴 있었는데 네. 근데 보통 그런 경우면은 좀 이렇게 거랑 다르면은 네. 미리 공시하긴 합니다. 연말 배당락 전에 네. 이번에는 좀 배당금을 좀 삭감할 예정입니다라고 하고 네. 공시를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기업인데 제가 모든 사례를 아는 건 아니니까 네. 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못된 행동이죠. 이렇게 배당금 계속 뭐 1,000원 주다가 갑자기 올해는 실적이 안 좋아서 안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기는 못 드리겠네요. 있겠지. 근데 보지는 네. 못했습니다. 여하튼 신뢰 사회야. 네. 부동산도 그렇고 부동산도 안 보고 사고 집 안 보고 사고 1억 네. 넣으세요 그러면 1억 던져주고. 네. 어쨌든 그런데 지금 예전에는 배당 낙일은 알고 있고 이제 기업별로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이거를 추정을 해야 됐다면은 바뀌는 거는 이제 배당금은 공시를 하고 배당 일자만 이렇게 저희가 추적을 해야 되는 걸로 바뀌는데 내년은 이게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이것까지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네. 뭐 하나 또 같이 말씀드려야 되는 게 혹시 최근에 뉴스에서 배당 관련된 자본시장법이 국회에서 통과를 못하고 계류되어 있다 이런 뉴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그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거 되게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거의 없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한국의 법 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려야 돼요. 벌써부터 어렵죠? 이제 한국 법 체계는 이제 뭐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일반법이랑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일반법이랑 특별법이 있으면은 특별법이 약간 일종의 상위법이에요. 같은 내용이 일반법에도 있고 특별법에도 있으면은 특별법 내용을 따르고 이거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일반법 내용을 따르는데 이 관계가 상법이랑 자본시장법입니다. 상법은 한국에 있는 모든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법이고요. 자본시장법은 상장 기업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법이에요. 상법에서는 연간 배당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본시장법에서는 분기 배당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상법은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연간 배당은 바뀐 가이드라인대로 갑니다. 네. 근데 분기 배당에 관련된 내용인 자본시장법은 아직 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어디서 멈춰져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 멈춰 국회 있습니다. 어디요? 저기 상임위? 그 전에 상임위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상임위가 있고 네. 법사위가 봤거든요? 있고 본회의가 있어요. 절차가. 상임위에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까지는 봤는데 그 이후에 결과가 안 나온 것 상임위가 같아요. 정무위죠. 네, 그것까지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정무위예요, 이게? 정무일 거 정무위. 어쨌든 왜냐면 지금 올해 국회 금감원 일정이 얼마 안 금융위 남았죠. 이게 소관위가 아, 그 그래요? 정무위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만약에 통과 안 되면은 네. 내년에는 좀 복잡해집니다. 어떤 거냐면은 연간 배당 기준일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에서 4월로 바뀌고요. 네. 분기 배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대로 3, 6, 9, 12월이 됩니다. 그러면은 겹치는 게 4분기 배당 나오는 4월이랑 1분기 배당 나오는 3월이랑 겹쳐요.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거 만약에 진짜 올해 개정 안 되면은 내년 3월 말 4월 초에 주식 가지고 있으면은 4분기 배당, 1분기 배당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회사가 같은 회사인데? 같은 회사에서 그렇게 되죠.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네. 물론 이렇게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일단 네. 연간 배당을 그 내년 4월로 지급한다고 배당 기준일을 정관을 이미 변경한 20% 안에 드는 회사여야 되고 그 중에서도 분기 배당을 1, 2, 3, 4분기를 동일하게 지급하는 회사일 경우에는 이제 기존 그 두 번 배당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죠. 이거는 네. 법이 바뀌는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특성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뭐 매년 있는 거는 아닐 거예요. 그냥 내년 정도에 만약에 정말 그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은 이런 네.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데 사실 그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거 진짜 바뀌는 거 맞냐? 이게 국회에서 아직 통과 안 됐다는데 이런 거는 같이 어떤 법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좀 시간 남았는데 제가 최근에 홍콩 다녀왔거든요. 네. 홍콩에서 출장 다녀오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랑 얘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 배당 관련된 법들 얘기 드렸는데 좀 외국인 투자자들 어떤 거 궁금해 하시는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배당에 대해서 네네. 당연히 관심은 많이 가지죠. 저 10월 말에 다녀왔으니까 이제 한 2주 정도 됐는데, 네. 생각보다 저는 홍콩 외국인 투자자들 만나는 출장은 처음이었는데, 네. 생각보다 한국 시장 굉장히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뭐 한국 분들도 있고, 뭐 태국 분도 있고, 뭐 호주 분도 있고 그랬었는데, 네. 뭐 한국 법 체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알고 있어가지고 좀 깜짝 놀랐고요. 이 배당에 대해서는 전원 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뀌는 거에 네, 대해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사실 자기네들 투자하던 스탠다드랑 달랐잖아요. 배당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제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미수령 배당금을 얼마를 반영해야 되느냐 뭐 네.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이 미수령 배당금을 얼마를 반영해야 될지를 저희 알 수가 없으니까 항상 작년 걸로 해야 되느냐 뭐 늘려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했었거든요. 항상 연말 되면 머리 아팠었는데 이거 좀 처리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어떤 기업들이 정관 바꿨고 이 바꾼 기업들은 배당 기준일 어디로 하는지 이런 거 정리해놓은 포탈 같은 게 있냐라고 하는데
없다. 그거 지금 바뀐 정관들 기업들 포탈은 아니고 상장협에서 조사한 거 일회성 보고서로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이 실시간으로 정리를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하는 게 지금 한국은 영문 공시가 완전히 이렇게 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시를 다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한글로 이렇게 바뀐 배당 기준일 이런 거를 좀 찾기가 힘드니까 좀 그거에 대해서는 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 정도가 있었다라고 하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이거 진짜 하냐? 만약에 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지정일로 바꿨으면은 뭐 4월이 아니라 12월 말에 그대로 이사회가에서 지정하면은 똑같이 가는 거 아니냐? 라는 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던데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진짜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강한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네. 정관을 변경한 기업들은 지금 2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20% 기업들은 2월 말에 표준 정관이 나오고 3월 달에 표준 정관을 개정한 어떻게 보면 그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잘 따르는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그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4월 1일이 아니라 12월 말로 배당 기준일을 지정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하여튼 네. 이 배당일 바뀌는 거 배당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배당이 워낙 짰으니까. 그죠? 네, 맞아요. 워낙 짰으니까. 앞으로 이제 점점 배당도 우리 기업들도 좀 늘려갈 테죠 아마. 아니 이제 외국이 좋고 한국이 나쁘다는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사실 주식 투자의 맨 처음에 근본은 디비든 그러니까 그렇죠. 배당을 받기 위한 거였어요. 이자 대신에. 왜냐하면 그게 뭐 역사적으로 보면 그거 아시잖아요. 저기 네덜란드에서 배 타고 가가지고 어쩔 때는 대박 나고 당신요. 어쩔 때는 파손하고 그러니까 돈 빌려줘서 떼이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 배 100채 있거든. 그러니까 나눠서 이걸로 해가지고 여기서 다 퉁쳐가지고 이익 나는 거 나눠줄게. 그래서 주식시장이 생긴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배당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상하게 개발연대 때 오너 경영 체제가 되면서 야 그거 다 내 회사인데 그건 뭘 내가 배당도 안 갖고 가는데 뭘 그래? 계속 투자해. 그래서 이제 배당이 사실 중요치 않아졌는데 앞으로는 배당률도 좀 올리고 그래서 노후 생활자들이 이렇게 네, 맞습니다. 막 분기 배당, 월 배당도 좀 하고. 제 생각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하셨던 뭐 오너 회사가 많고 뭐 이런 거 이슈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장 기업의 그 제가 니케이 225 기준으로 보니까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이 한 98% 정도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하면 한 70%, 코스닥은 한 40% 합쳐서 50%가 배당을 해요. 굉장히 낮죠. 그런데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배당을 하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한국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그렇게 좀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데 미국은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 올리는 거를 더 선호해요, 주주들이. 한국 입장에서도 그런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이렇게 그 주 환원 정책을 하는 거를 장려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문제는 둘 다 안 했으니까 문제가 됐던 건데 올해도 하나는 해야 되는데 그 둘 중에 하나 뭐 제 생각에는 둘 다 조금씩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뭐 OECD 꼴등 이 소리는 이제 좀 탈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염동찬 근데 진짜 연구원 염동찬 위원이 나오니까 우리가 별로 할 일이 없네. 그 스튜디오 전체가 활기차지잖아요. 그러니까. 활기찬으로 바꿀까요? 저 준비한 거 더 있는데 더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자 오늘 독감 걸려서 컨디션이 안 좋은 분이 저런 안 좋은 게 정도예요. 목소리 좀 신소리 좀 나지 않나요 지금? 안 좋은 게 정도입니다. 나중에 좋을 때 오면 마이크 줄여야 됩니다. 신나네. 자 함께 해주신 한국투자증권의 염동찬 수석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